이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5년 겨울 강원도 최전방. 이곳은 바람마저 칼날처럼 날카롭게 얼어붙는 땅이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소장 한유진은 그곳에서 싸우고 있었다. 군대라는 견고한 성벽에 드리워진 오랜 편견과 싸우고 오직 실력 하나로 버텨온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오해로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유진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밝혀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강원도 최전방 사단. 찬 바람이 살갗을 파고드는 초겨울 오후였다. 한유진 소장은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굳게 입을 다물었다. 방금까지 진행된 현장 순시는 예상대로 삐걱거렸다. 훈련 태세는 좋았으나 장병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그녀를 향한 의심이 서려 있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장군. 그 타이틀은 그녀에게 끝없는 찬사와 함께 무수한 편견을 안겨주었다. 한유진은 그들의 시선을 외면하려 애쓰며 지프차에 몸을 실으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거친 목소리가 그녀를 향해 날아들었다. 거기 외박병. 잠깐 서십시오. 한유진은 반사적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돌아보니 한 헌병 상사가 잔뜩 굳은 얼굴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과 함께 분명한 경멸이 섞여 있었다. 한유진은 자신의 군복을 내려다보았다. 오와 열이 완벽한 정복, 빛나는 소장 계급장. 그는 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불쾌한 예감이 한유진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저한테 하는 말입니까? 한유진은 차분하게 물었지만 속은 들끓었다. 네. 당신 말입니다. 왜 경례도 안 하고 막무가내로 차에 탑니까? 외박 나가는 겁니까? 이강준 상사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이강준의 눈에는 한유진의 정복과 계급장이 보이지 않는 듯 했다. 그에게는 그저 규율을 어기려는 여군만 보였다. 이강준은 한유진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했다. 신분증 보여주십시오. 외박증도 함께요. 한유진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소장이 사단 문 앞에서 외박증을 제시하라니.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명백한 도발이었다. 한유진은 천천히 이강준에게 다가섰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군화 소리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날카롭게 울렸다. 이강준은 물러서지 않고 뻣뻣하게 서 있었다. 그 순간 한유진의 수행 운전병인 최서준 이병이 사색이 된 얼굴로 차에서 내렸다. 이강준 상사님. 이분은 한유진 소장님. 최서준 이병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강준은 싸늘한 목소리로 최서준의 말을 잘랐다. 조용히 해, 이병. 상관한테 대들지 마. 이강준은 최서준을 무시하고 다시 한유진에게 시선을 돌렸다. 한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강준의 헌병 흉장을 똑바로 보았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소장 한유진이다. 이강준 상사는 지금 상관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는가? 이강준은 그제야 한유진의 계급장을 제대로 본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러나 놀라움도 잠시, 그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그에게는 경멸과 함께 당혹감이 번져나갔다. 이강준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억지로 경례를 붙였다. 그러나 경례는 성에 없었고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한유진을 향한 저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한유진은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숨겨진 의도를 읽어냈다. 이강준은 단지 오해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유진이라는 여군 장군을 일부러 모욕하려 한 것이었다. 그제야 한유진은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누군가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있었다. 이강준은 그저 그 도구에 불과했다. 한유진은 분노와 함께 전율을 느꼈다.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보이지 않는 적이 그녀를 노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유진 소장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사령부로 향했다. 어제 벌어진 사건은 이미 부대 전체에 퍼져 있었다. 병사들은 쉬쉬하며 수군거렸고 간부들은 애써 그녀를 외면했다. 한유진은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은 더욱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이미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군기 위반 문제가 아니라 그녀를 끌어내리기 위한 거대한 음모였다. 사령부 회의실에 들어선 한유진은 차가운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회의실 테이블에 앉아있던 권오성 준장은 그녀를 훑어보며 비아냥거렸다. 한유진 소장. 소장이 부대 문 앞에서 외박병으로 오해받는 일이 대체 말이 됩니까? 군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권오성 준장은 이 사건을 이용해 한유진을 비난하고 있었다. 한유진은 차분하게 응수했다. 권오성 준장. 그 사건의 본질은 저의 위신이 아니라 제복을 입은 저를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경멸한 이강준 상사의 태도에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성차별이자 하극상입니다.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한유진의 직설적인 발언에 모두가 당황한 눈치였다. 그러나 그들의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유진의 등 뒤에 있던 다른 장성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렇다 해도 한유진 소장이 현장에서 과도하게 대응해 문제를 키웠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헌병 상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더군요. 아무리 최초의 여군 소장이라 해도 이런 식의 돌발 행동은 조직에 부담만 줄 뿐입니다. 한유진의 입에서 한숨이 터져 나왔다. 그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한유진은 그저 자신의 신분을 밝혔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거짓된 정보를 공유하며 그녀를 죄인으로 몰고 있었다. 한유진은 그들의 눈빛에서 권오성 준장과 함께하는 음모의 냄새를 맡았다. 점심시간 식당 복도에서 한유진은 최서준 이병과 마주쳤다. 최서준은 마치 죄인처럼 한유진에게서 눈을 피했다. 한유진은 최서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다. 최서준 이병.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자네는 아무 잘못도 없다. 최서준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했다. 소장님, 저는 아무것도 본 게 없습니다. 최서준의 목소리는 미약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유진은 최서준의 두려움을 이해했다. 최서준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었다. 그러나 최서준은 힘없는 이병이었다.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자신의 군 생활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다. 한유진은 최서준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거대한 압박의 실체를 보았다. 그날 밤 한유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 최전방 초소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겪었던 수많은 시련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남성 위주의 조직에서 인정받기 위해 남자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해야만 했던 시간들. 그 모든 노력이 한순간의 오해와 거짓말로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한유진은 자신의 무력함에 분노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것은 그녀 개인의 명예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를 보고 꿈을 키웠을 수많은 후배 여군들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한유진 소장은 이제 피의자 신분이나 다름없었다. 사단장은 그녀에게 당분간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자체 조사를 받으라 지시했다. 한유진은 소장실에 홀로 앉아 끝없는 서류와 보고서를 들여다보았다. 모든 문서는 이강준 상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 이강준은 한유진이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 증인으로는 현장에 있던 다른 헌병들과 심지어는 이강준의 직속 상관까지 나섰다. 한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서류가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들이 한유진을 향해 퍼붓는 모든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나 증거가 없었다. 그녀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녀의 말뿐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다. 조직은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 한유진은 끝없는 외로움과 싸워야 했다. 소장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한유진의 보좌관인 이소희가 들어섰다. 이소희는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한유진을 바라보았다. 소장님,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소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선에서 진술을 수정하라고 하셨답니다. 한유진은 이소희의 말을 듣고 실소를 터뜨렸다. 진술을 수정하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라는 건가? 그럼 나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한유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애써 참았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에 약해지고 싶지 않았다. 이소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분들은 소장님의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괜히 싸우다 다 잃지 말라고요. 한유진은 눈을 감았다. 그것은 위로의 말이 아니었다. 협박이었다. 이 사건을 덮지 않으면 그녀는 군 생활을 끝내야 할 수도 있다는 암묵적인 경고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진실을 위해 싸울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신의 미래를 지킬 것인가. 그날 밤 한유진은 최전방 부대 근처 강가로 나섰다. 차가운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다. 밤하늘의 별들은 무심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유진은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지난 세월 그녀가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감내해야만 했는지. 군인이 되기 위해 포기했던 여성성, 남성들의 비웃음과 모욕. 그 모든 것을 견뎌냈던 이유는 단 하나, 그녀의 실력과 능력만으로 인정받는 군대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꿈이 무너지고 있었다. 한유진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억울했고 분노했으며 동시에 두려웠다.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앞에서 한 명의 인간이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최서준 이병의 얼굴이 떠올랐다. 두려움에 떨던 최서준의 눈빛. 한유진은 최서준의 눈빛에서 그녀 자신을 보았다. 불의 앞에서 망설이고 무력해지는 한 명의 약한 인간. 한유진은 최서준에게 용기를 주겠다고 말했었다. 그 약속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한유진은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뒤에는 그녀를 바라보는 수많은 후배 여군들과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 싸워야만 했다. 사건은 감찰실로 넘어갔고 한유진 소장은 공식 조사를 받게 되었다. 조사실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한유진은 침묵을 지켰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었다. 조사관들은 한유진에게 계속해서 진술을 바꾸라 종용했다. 그들은 마치 한유진이 자신들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듯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한유진은 그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이강준 상사와의 사건에 대한 나의 진술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다. 그 순간 조사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최서준 이병이었다. 최서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한유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야 용기를 냈습니다. 최서준은 조사관들 앞에 검은색 USB를 내밀었다. 저는 사건 당일 소장님의 운전병이었습니다. 제 차에는 블랙박스가 있었고 그날의 모든 상황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조사실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조사관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최서준의 손에 들린 USB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최서준을 향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조사관들은 마지못해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 재생된 영상 속에는 헌병복을 입은 이강준 상사가 한유진 소장에게 외박병이라며 거칠게 제지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이강준의 오만하고 비아냥거리는 말투, 그리고 한유진의 침착하고 냉정한 태도. 모든 것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 속 이강준은 한유진의 계급장을 보고도 끝까지 비아냥거렸으며 한유진은 그의 비아냥에 단 한마디도 소리치거나 위협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유진은 차분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었다. 그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영상이 끝나자 조사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한유진은 그들의 얼굴에서 경멸과 함께 분노와 절망을 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다. 이어서 최서준은 다른 파일을 하나 더 내밀었다. 그리고 이강준 상사의 직속 상관인 헌병대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이강준이 헌병대장의 사주를 받아 소장님을 모욕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최서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내었는지 한유진은 알 수 있었다. 최서준은 이강준과 헌병대장뿐만 아니라 그들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세력에 맞서고 있었던 것이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박 소장님을 제대로 모욕해라. 한유진 그 계집이 군대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헌병대장의 목소리가 조사실을 가득 채웠다. 한유진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진실이 밝혀졌다. 그녀를 옥죄던 모든 거짓과 음모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이강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조사관들은 더 이상 한유진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한유진은 마침내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숨어있던 어둠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한유진은 최서준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고맙다. 최서준. 최서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존경으로 빛나고 있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이강준 상사는 즉시 보직 해임되었고 헌병대장은 보직 해임과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사건의 배후에 있었던 장성들은 줄줄이 감찰실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한유진 소장은 다시 소장직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 대신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유진은 이 사건을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 사건이 군대 내 성차별과 뿌리 깊은 편견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한유진은 곧바로 군대 내 성차별 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반대했다. 조직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한유진은 굴복하지 않았다. 우리 군대는 실력과 능력으로만 평가받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성별이라는 이유로 누군가의 노력이 폄하되고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그것은 이미 건강한 조직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장병이 편견 없이 존중받는 군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한유진의 연설은 모든 장병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에 결국 특별위원회는 구성되었다.
한유진은 위원회를 이끌며 군대 내의 성차별적 규율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힘썼다.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진급 기준을 폐지하는 등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었다. 시간이 흘러 한유진은 군대 내에서 진정한 리더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최초의 여군 소장이라는 수식어로만 불리지 않았다. 그녀는 모두가 존경하는 리더 한유진 소장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군대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전 국민에게 알려졌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녀를 보며 꿈을 꾸기 시작했다. 특히 그녀를 동경하며 군인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여학생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한유진은 그들의 희망이었다. 최서준 이병은 사건의 진실을 밝힌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특진 기회를 얻었지만 그는 특진 대신 전역을 택했다. 전역 후 한유진을 찾아온 최서준은 고맙다는 그녀의 말에 웃으며 말했다. 소장님, 저에게는 돈이나 명예보다 진실을 위해 용기 냈다는 자부심이 더 중요합니다. 소장님 덕분에 저는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한유진은 최서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최서준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한유진은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개인의 양심과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 힘을 발휘하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였다. 그녀가 겪었던 시련은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한유진의 단단한 발판이었다. 한유진 소장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걸었다. 소장실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굳건했지만 마음은 천근만근이었다. 이강준 상사와 헌병 대장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고 한유진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정의의 상징이라 불렀지만 한유진은 그 환호 속에 숨겨진 싸늘한 시선들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이긴 것은 단 한 번의 싸움일 뿐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한유진은 방금 전 사단장과의 면담을 떠올렸다. 사단장은 그녀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한유진이 조직의 치부를 드러냈다는 불편함. 그것은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이 가진 본능적인 방어 기제였다. 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유진의 보좌관인 이소희가 환한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소희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다. 한유진은 이소희의 얼굴에서 순수한 기쁨을 보았다. 이소희는 이번 사건 내내 한유진을 묵묵히 지지해준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한유진은 잠시나마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듯 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유진은 이소희에게 말했다. 이소희,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군대 내 성차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준비해. 이소희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었다. 이소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장님, 지금은 잠시 쉬시는 게 어떠십니까? 윗분들도 소장님께 당분간 조용히 지내시기를 원하고 계신답니다. 한유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잊었나? 나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다. 진실을 밝힌 후 더 나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 싸운 것이다. 한유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소희에게 굳건한 결의를 보여주었다. 이소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한유진은 이소희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느꼈다. 이소희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한유진이 다시 거대한 조직과 싸우기 시작하는 것을.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예상대로 엄청난 반발에 부딪혔다. 사단장 회의에서 권호성 준장은 노골적으로 한유진을 비난했다. 한유진 소장. 소장 개인의 불미스러운 일을 왜 조직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려는 겁니까?
군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권오성 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다른 장성들도 그의 말에 동의했다. 그들은 한유진의 개혁 시도를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폄하하려 했다. 한유진은 침착하게 반박했다. 권오성 준장, 이번 사건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강준 상사와 헌병대장이 보여준 태도는 군대 내에 만연한 성차별적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뿐입니다. 권오성 준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해결? 한유진 소장이 말하는 해결이 무엇입니까? 군대라는 조직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남성들의 문화입니다. 소장이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주제 넘은 행동은 오히려 군의 사기만 떨어뜨릴 겁니다. 권오성 준장의 말은 논리적으로 들렸지만 그 속에는 한유진을 향한 뿌리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다. 한유진은 권오성 준장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한유진은 권오성 준장의 눈에서 자신이 군대에 들어왔을 때부터 보았던 그 시선을 읽어냈다. 여자 따위가 감히 이 신성한 영역을 침범하려 해.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고 한유진은 소장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펜을 쥐었다. 한유진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다시 검토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지만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 그들은 그녀를 힘없는 소장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위원회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협력하기로 했던 부대들도 하나둘씩 연락을 끊었다. 한유진은 고립되고 있었다. 한유진은 마치 차가운 물속에 혼자 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한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한유진은 군대라는 거대한 장벽에 머리를 박고 싸우는 바보가 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한유진은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서를 올렸다. 군대 내 성차별 문제에 대한 긴급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이강준 상사 사건을 비롯해 그녀가 직접 조사한 군대 내 여성 장병들의 피해 사례가 담겨 있었다. 보고서는 상세했고 증거는 명확했다. 그러나 그녀의 보고서는 번번이 돌아왔다. 서류 미비, 절차상 오류 등 사소한 흠집을 잡아 반려되었다. 한유진은 이 모든 것이 권오성 준장을 중심으로 한 9세대 장성들의 방해 공작임을 직감했다. 그들은 한유진의 손과 발을 묶어 그녀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었다. 한유진은 분노했다. 그녀는 화를 사기며 차분히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들의 방해 공작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할 것이었다. 한유진은 그들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전략을 짜야 했다. 한유진은 이소위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까지 아무도 모르게 민간인 복장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소위는 의아해했지만 한유진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결연함에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한유진은 밤늦게까지 홀로 소장실에 남아 이들의 다음 수를 예측했다. 그들은 그녀의 명예를 다시 한번 더럽히려 할 것이었다. 한유진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격을 준비해야만 했다. 한유진은 펜을 쥐고 자신의 생각들을 종이에 적어 내려갔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한유진 소장은 군복을 벗고 민간인 복장을 한 채 홀로 서울로 향했다. 한유진은 이소위에게는 단순한 외출이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녀는 이 거대한 싸움의 판을 바꾸기 위해 가장 위험한 선택을 했다. 군대의 감시를 벗어나 외부의 힘을 빌리는 것. 그것은 군인으로서 한유진의 명예를 걸어야 하는 도박이었다. 서울의 차가운 빌딩 숲은 강원도의 최전방보다 더 살벌했다. 한유진은 오직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 길을 택했다. 그녀가 군에 입대하기 전 기자 시절 인연을 맺었던 최정우 기자. 최정우는 정의롭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군의 비리를 여러 차례 보도했던 인물이었다.
한유진은 최정우를 만나러 가는 길 내내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최정우 기자는 한유진 소장을 보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유진 소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이렇게 직접 찾아오실 줄은. 최정우는 한유진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보며 침묵했다. 한유진은 긴장한 채 최정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최정우 기자. 나는 지금 군대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강준 상사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저의 개혁을 막으려는 뿌리 깊은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한유진은 최정우에게 군대 내 성차별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넘겨주었다. 보고서에는 익명으로 처리된 수많은 여군들의 피해 사례가 담겨 있었다. 성추행, 성희롱, 불합리한 진급 차별 등. 한유진은 그들의 이야기를 한유진의 입으로 전하며 한유진이 보고 느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최정우 기자는 한유진의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최정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장님, 이 보고서를 공개하면 소장님은 군대에서 완전히 매장될 수도 있습니다. 감찰 조사는 물론 간첩죄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하시는 겁니까? 한유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나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를 믿고 목소리를 내준 모든 여성 장병들을 위해서라도. 한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최정우 기자는 한유진의 눈빛에서 강한 신념을 보았고 최정우는 결국 한유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날 밤 한유진은 군으로 돌아가는 길에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다. 한유진 소장이 과거 군수품 조달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언론에 보도된 것이다. 제보는 매우 구체적이었고 한유진의 계좌 내역과 지출 내역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한유진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를 부패한 장군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개혁 시도를 막기 위해 더럽고 비열한 방법을 사용했다. 한유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한유진은 곧바로 자신의 계좌 내역을 확인했다. 그녀의 계좌에는 지난 몇 년간 알 수 없는 입금 내역들이 찍혀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명의를 도용해 돈을 옮기고 있었던 것이다. 한유진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들은 그녀를 완전히 끝장내려 하고 있었다. 뇌물수수 의혹은 군 내부에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다. 이 사건은 군대 내 성차별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한유진의 개혁 시도를 무력화하려는 교활한 음모였다. 한유진은 즉시 상부에 보고를 올렸지만 이미 언론 보도가 나간 후였다. 그녀는 사단장의 호출을 받았다. 사단장은 싸늘한 얼굴로 한유진을 맞았다. 한유진 소장. 이강준 상사 사건으로 겨우 회복된 군의 명예가 다시 한번 땅에 떨어졌습니다. 뇌물수수 의혹이라니 해명하십시오. 한유진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사단장은 이미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군의 안정입니다. 소장님 때문에 군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유진은 절망했다. 이들은 진실을 외면하는 것을 넘어 아예 진실을 조작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한유진은 홀로 소장실에 앉아 밤새도록 뇌물수수 의혹을 해명할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모든 증거는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계좌 내역, 그녀가 서명한 서류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한유진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미줄에 걸린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다. 한유진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때 한유진의 머릿속에 최서준 이병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유진은 최서준의 얼굴에서 용기를 보았다.
한유진은 최서준의 용기를 헛되이 할 수 없었다. 한유진은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 공격을 시작할 것이다. 한유진 소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감찰실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조사실은 낯설지 않았다. 한유진은 조사관들의 날카로운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한유진 소장. 혐의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장의 군 생활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도 끝날 겁니다. 조사관은 한유진에게 협박을 가했다. 한유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는 뇌물을 수수한 적이 없다.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 것이다. 나는 결백하다. 한유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했다. 조사관들은 한유진의 말이 허위임을 증명하려 했다. 그들은 한유진이 뇌물 수수에 사용했다고 지목된 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제시했다. 모든 증거는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한유진은 그들의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다. 그들은 한유진이 과거 군수물자 조달 업무를 맡았을 당시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유진은 그 모든 주장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절망에 빠졌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군수물자 조달 업무는 한유진 혼자서만 진행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 그녀의 직속 상관이었던 이병준 소령. 한유진은 이병준을 떠올렸다. 이병준은 그녀의 롤모델이었고 그녀는 이병준을 진심으로 존경했다. 한유진은 조사관에게 말했다. 나 혼자서는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당시 군수물자 조달 업무를 담당했던 이병준 소령을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관들은 한유진의 말을 비웃었다. 이병준 소령은 1년 전 전역했습니다. 이제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가 왜 소장을 위해 증언을 하겠습니까? 그들의 말에는 한유진을 조롱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한유진은 그들의 조롱을 무시하고 굳건하게 말했다. 나는 이병준 소령이 정의로운 사람임을 압니다. 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조사관들은 한유진의 말이 허황된 소리임을 증명하려는 듯 마지못해 한유진에게 이병준의 연락처를 건네주었다. 한유진은 이병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병준은 한유진의 연락에 놀란 듯 했다. 한유진은 이병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병준은 한유진의 말을 듣고 침묵했다. 한유진은 이병준이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때 이병준은 조용히 말했다. 한유진 소장. 저는 소장님의 결백을 압니다. 저는 당시 군수물자 조달 업무를 담당하며 소장님께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장님을 함정에 빠뜨린 그들을 압니다. 한유진의 심장은 다시 격렬하게 뛰었다. 이병준은 한유진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당시 묘하게 불투명한 거래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이병준이 개인적으로 자료를 빼돌려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병준은 그 모든 자료를 한유진에게 넘겨주겠다고 말했다. 한유진은 전화를 끊고 주먹을 꽉 쥐었다. 한유진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를 뇌물수수 혐의로 몰아넣은 배후에는 권오성 준장이 있었다. 권오성 준장은 이병준과 함께 한유진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한유진의 예상보다 더 교활하고 더 비열했다. 그들은 이병준을 이용해 한유진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그러나 한유진은 이병준을 믿었고 이병준은 한유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한유진은 권오성 준장에게 복수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한유진은 이소위에게 전화를 걸어 이병준에게 받은 모든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소위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한유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결국 따랐다. 한유진의 지시에 따라 이병준에게 받은 자료가 언론에 공개되자 군대는 발칵 뒤집혔다. 권오성 준장을 중심으로 한 9세대 장성들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났다. 그들은 뇌물 수수뿐만 아니라 군의 기밀을 민간 기업에 팔아넘기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군대를 이용했다. 한유진은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계획을 역이용해 그들을 함정에 빠뜨렸다. 한유진은 조사실에서 권오성 준장과 마주했다. 권오성 준장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한유진 소장. 감히 이럴 수가. 권오성 준장은 한유진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한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권오성 준장. 나는 당신과 당신의 동료들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을 해낼 겁니다. 나는 이 군대를 바꾸고 말 겁니다. 한유진은 권오성 준장의 얼굴에 비웃음을 날리고 조사실을 나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군대의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군의 부패를 뿌리 뽑는 정의의 심판관이었다. 한유진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거짓과 음모를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했다. 그녀의 승리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을 향한 한 명의 인간의 외로운 싸움이었다. 한유진은 그 싸움에서 승리했고 그녀의 승리는 수많은 후배 여군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이제 군대 내 성평등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군을 위한 진정한 리더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한유진 소장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굳건하게 서 있었다. 권오성 준장과 그 일당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자 군대는 폭풍의 한가운데에 놓인 배처럼 흔들렸다. 언론은 연일 군의 부패를 질타했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한유진은 그 폭풍의 눈이었다. 한유진의 뇌물 수수 혐의는 완벽하게 해명되었고 한유진은 오히려 부패를 척결한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그러나 한유진은 그 환호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싸늘한 시선들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권오성 일당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지만 한유진의 개혁 시도가 달갑지 않은 기득권 세력이었다. 그들은 한유진의 성공이 자신들의 입지를 위협할 것이라 생각했다. 사단장 회의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권오성 준장의 빈자리는 한유진의 개혁에 찬성하는 젊은 장교들로 채워졌다. 사단장은 한유진을 보며 말했다. 한유진 소장. 이제 소장님께서 군대 내 성차별 특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단장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한유진은 그 진심 속에 숨겨진 기대의 무게를 느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 한유진은 그 기대가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알고 있었다. 한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저에게는 군을 변화시킬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한유진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여성 장교뿐만 아니라 남성 장교와 일반 병사들, 심지어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한유진은 그들에게 성별을 떠나 오직 능력만으로 평가받는 새로운 군대 문화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한유진의 계획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군 내부에 뿌리 깊게 박힌 관료주의와 보이지 않는 저항 때문이었다. 한유진의 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고 중요한 정보를 요청할 때마다 번번이 거절당했다. 한유진은 밤늦게까지 소장실에 남아 서류를 검토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군대 내 성추행 피해 사례, 남성 장교들과의 불합리한 진급 차별,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 장교들의 문제.
한유진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한유진은 좌절했다. 그녀는 권오성 준장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이제는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했다. 한유진은 이소희에게 말했다. 이소희, 우리에게는 이대로는 안 된다. 이들의 방해 공작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한다. 한유진은 이소희에게 지시를 내렸다. 한유진은 최서준 이병의 행방을 묻는 한편 군대 내부의 모든 시스템을 조사하라고 말했다. 한유진은 이 모든 문제가 단순히 성차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군의 뿌리 깊은 부패와 연결되어 있다고 직감했다. 한유진은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나갔다. 한유진은 모든 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였고 모든 불합리한 규율에 항의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다. 한유진은 지쳐갔다. 그녀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병들어갔다. 그러나 한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한유진은 그녀를 바라보는 수많은 여성 장병들과 정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싸워야 했다. 한유진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다짐했다. 나는 이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군대를 바꾸고 말 것이다. 한유진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 공격을 시작할 것이다. 한유진 소장은 거대한 조직의 벽에 부딪히며 좌절을 맛보았다. 군대 내 성차별 특별위원회는 출범했지만 모든 개혁안은 번번이 무산되었다.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통과 관습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등 온갖 명분 뒤에 숨은 것은 한유진을 견제하고 그녀의 개혁을 막으려는 뿌리 깊은 저항이었다. 한유진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조직적인 방해 공작임을 직감했다. 한유진은 밤낮 없이 군대 내 모든 서류와 규정을 파헤쳤다. 그녀는 군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며 부패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유진은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군의 주요 요직과 진급심사위원회 명단에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는 몇몇 장성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특정 사관학교 출신이거나 특정 부대에서만 근무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되는 꼭두각시처럼 움직였다. 한유진은 그들이 군의 주요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군대를 사유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유진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한유진은 이 모든 사건이 단순히 권오성 준장의 개인적인 비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권오성 준장은 그들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숨긴 채 권오성 준장과 같은 하수인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다. 한유진은 그들의 정체를 밝혀내야 했다. 그러나 한유진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다. 그들은 군대 내에 깊숙이 뿌리박힌 비밀 조직이었다. 한유진은 그들의 존재를 증명할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은폐하고 있었다. 한유진은 이소희에게 말했다. 이소희, 이들을 밝혀낼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들의 약점을 찾아야 한다. 한유진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그들은 돈과 권력이었다. 한유진은 그들의 돈줄을 추적하기로 결심했다. 한유진은 군납 업체들의 계약 자료와 장성들의 재산 내역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모든 자료는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 있었다. 한유진은 정식 절차로는 이 자료들을 얻을 수 없음을 알았다. 한유진은 비공식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한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군인으로서 한유진은 규율을 어기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한유진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한유진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최서준 이병을 떠올렸다. 최서준 이병은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한유진은 최서준 이병에게 연락을 했다. 한유진의 연락을 받은 최서준은 놀란 듯 했다. 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한유진은 최서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한유진은 최서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최서준, 나는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이 거대한 조직의 실체를 밝혀내고 싶다. 자네는 해킹 능력에 뛰어나지 않았나? 한유진은 최서준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최서준은 한유진의 제안에 침묵했다. 최서준은 이 모든 일에 다시 휘말리고 싶지 않은 듯 했다. 그러나 최서준은 한유진의 눈빛에서 그녀의 절박함을 읽어냈다. 최서준은 결국 한유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최서준은 한유진을 만나러 강원도로 향했다. 최서준은 한유진에게 말했다. 소장님, 제가 돕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저희는 군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뚫어야 합니다. 한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다. 최서준.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해야만 한다. 한유진은 최서준에게 군의 모든 자료를 넘겨주었다. 최서준은 한유진에게 받은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최서준은 며칠 밤낮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최서준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최서준은 마침내 그들이 찾고 있던 증거를 발견했다. 그들은 군의 기밀을 민간 기업에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막대한 돈을 챙겼다. 모든 증거는 명확했다. 한유진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들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었다. 한유진 소장은 최서준이 발견한 자료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조직이었다. 그들은 군의 주요 요직에 자신들의 사람들을 심어놓고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군대를 사유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유진은 그들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이소희를 불렀다. 이소희, 이 자료를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해. 이소희는 자료를 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소장님, 이것은 정말 엄청난 비리입니다. 이 자료가 공개되면 군 전체가 흔들릴 겁니다. 한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해야만 한다. 한유진은 이소희에게 자료를 건넸다. 이소희는 자료를 들고 국방부 장관실로 향했다. 그러나 이소희가 국방부 장관실에 도착했을 때 이소희는 이미 감시당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권오성 준장 일당은 비록 몰락했지만 그들이 만든 시스템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들은 한유진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이소희는 그들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소희는 자료를 들고 달아났다. 그들은 이소희를 쫓았다. 이소희는 골목길로 숨어들었다. 이소희는 절망했다. 이소희는 한유진 소장을 배신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이소희의 목숨이 위태로웠다. 그때 한유진은 이소희의 전화를 받았다. 소장님, 제가 붙잡힐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저를 쫓고 있습니다. 이소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한유진은 이소희에게 말했다. 이소희, 괜찮다. 나는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한유진은 이소희에게 미리 약속한 장소를 알려주었다. 한유진은 그들이 이소희를 놓치지 않을 것을 알았다. 한유진은 이 모든 것을 이용해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이소희는 한유진이 알려준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한유진이 마련한 비밀 아지트였다. 이소희는 그곳에서 한유진을 만났다. 소장님,
제가 자료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이소희는 한유진에게 자료를 건넸다. 한유진은 이소희를 안심시켰다. 이소희, 고맙다. 자네는 정말 훌륭한 군인이다. 한유진은 이소희에게 받은 자료를 미리 준비한 외장하드에 복사했다. 그리고 이소희에게 말했다. 이소희, 나는 이 자료를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이 자료를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 그들이 이 자료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이소희는 한유진의 말에 놀랐지만 한유진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한유진은 이소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한유진은 기자들 앞에서 최서준이 발견한 모든 자료를 공개했다. 한유진은 군의 뿌리 깊은 부패와 비밀 조직의 존재를 낱낱이 폭로했다. 기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한유진의 말이 진실임을 믿었다. 한유진은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직 정의와 진실을 위해 싸웠습니다. 저는 이 군대를 바꾸고 싶습니다. 한유진의 진심 어린 호소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한유진의 폭로가 세상에 알려지자 군부는 발칵 뒤집혔다. 한유진이 폭로한 장성들은 즉시 체포되었고 그들이 만든 비밀 조직은 와해되었다. 한유진은 이 싸움에서 또다시 승리했다. 한유진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최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서준, 고맙다. 자네 덕분에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다. 최서준은 웃으며 말했다. 소장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이제 소장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한유진은 최서준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뒤에는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한유진은 군대 내 성평등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군을 위한 진정한 리더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였다. 그녀가 겪었던 시련은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한유진의 단단한 발판이었다. 19장. 한유진 소장의 폭로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군의 뿌리 깊은 부패와 비밀 조직의 존재가 낱낱이 드러나자 국민들은 분노와 동시에 희망을 품었다. 한유진은 더 이상 최초의 여군 소장이 아니었다. 한유진은 군의 부패를 척결한 영웅이자 대한민국 군의 미래를 제시한 리더로 불렸다. 그러나 한유진은 그 모든 찬사에 흔들리지 않았다. 한유진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거대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한두 번의 승리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군대 내부에서는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진행되었다. 한유진이 폭로한 비리 장성들은 모두 군복을 벗었고 그들이 심어놓았던 부패한 씨앗들도 함께 뽑혀나갔다. 한유진은 특별개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군의 모든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녀의 제안은 모두 받아들여졌고 더 이상 그녀를 막아서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한유진은 또 다른 벽에 부딪혔다. 바로 관성이라는 벽이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군의 전통과 관습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일부 장교들은 한유진의 개혁안을 따라야 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만이 서려 있었다. 한유진은 이소희와 함께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남성과 여성이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체력 검사를 받고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는 시스템이었다. 또한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여군들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다. 한유진은 이 모든 개혁안이 정착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한유진의 계획은 군대 내부에 알려지자마자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혔다. 일부 남성 장병들은 군대가 약해질 것이라며 반발했고
심지어 일부 여군들조차도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온 경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불안해했다. 한유진은 이들의 반발에 좌절했다. 한유진은 그들이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한유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한유진은 기자들 앞에서 새로운 개혁안을 발표했다. 저는 군대가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군대의 힘은 단순히 체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병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문화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싸워야 합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는 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신념이 담겨 있었다. 기자들은 한유진의 말에 감동했다. 그들은 한유진의 연설을 기사로 썼고 한유진의 이야기는 전 국민에게 알려졌다. 한유진의 연설은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한유진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늘어났고 한유진의 개혁안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다. 한유진은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군대 내부의 저항을 극복해 나갔다. 한유진은 직접 훈련장을 찾아가 장병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고충을 들었다. 한유진은 그들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그들을 설득했다. 한유진은 더 이상 권력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한유진은 그들의 동료이자 그들의 리더였다. 한유진은 장병들의 마음을 얻었고 그들은 한유진의 개혁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한유진은 이 싸움에서 또다시 승리했다. 그녀는 거대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달았다. 시간이 흘러 한유진 소장이 추진했던 모든 개혁안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 군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남성과 여성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훈련을 받았고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았다. 진급 심사에서는 오직 실력과 능력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었다. 한유진은 그 모든 것을 한유진의 눈으로 확인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다. 그녀가 꿈꿔왔던 군대의 모습이 현실이 된 것이다. 한유진은 군복을 입은 채 부대 안을 거닐었다. 젊은 여성 장교가 사관생도들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예전에 한유진이 겪었던 고통과 차별을 겪지 않고 오직 실력만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한유진은 미소를 지었다. 한유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한유진은 그곳에서 최서준을 만났다. 최서준은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으로 군대에 돌아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을 돕고 있었다. 최서준은 한유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소장님 덕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소장님은 저의 영웅이십니다. 한유진은 최서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한유진은 최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최서준, 영웅은 자네다. 자네의 용기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유진과 최서준은 서로를 향한 존경심을 눈빛으로 나누었다. 그날 저녁 한유진은 국방부 장관의 호출을 받았다. 한유진은 국방부 장관실로 향했다. 국방부 장관은 한유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한유진 소장. 소장님께서 군에 기여하신 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군은 소장님의 노고에 감사하며 소장님께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육군 중장으로 진급을 명합니다. 한유진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중장 진급은 한유진의 예상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일이었다. 한유진은 국방부 장관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 장관님, 저는 앞으로도 군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한유진은 소장실로 돌아와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중장 계급장을 바라보았다. 한유진은 그 계급장이 그녀의 개인적인 영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계급장은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시련, 그리고 그녀를 믿고 지지해준 모든 사람들의 희망을 의미했다. 한유진은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한유진은 그 별들을 보며 다짐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더 이상 차별과 편견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유진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진정한 리더로 인정받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 그녀가 겪었던 시련은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한유진의 단단한 발판이었다.